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학개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보험에 관한 궁금증들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요. 보험에 관한 상식은 물론 다양한 정보들까지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분들과 함께 하겠죠? 오늘도 보험학개론을 이끌어갈 세 분의 전문가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보험학개론 잘 이끌어가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보험학개론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험학개론 오늘의 토픽,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보험 준비. 네, 오늘의 주제 확인해 봤는데요. 정말 확 와닿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부터 좀 저희가 나눠볼까요? 먼저 이 오늘의 주제인 고령화와 관련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 부모님 그 의료 실비 1,000만 원 이상 지출한 그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 따르게 되면요. 네. 부모의 평균 그 투병 기간이 6.1년, 그리고 의료비는 3,228만 원에 이른다고 말하였는데요. 이 의료비를 마련하고 있는 그 방안으로 이 자녀 지원이 47%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 중 그 82%가 가계소득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자녀의 95%는 노후에 이 의료비 준비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사실 준비하고 있는 퍼센트는 48%밖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처럼 급격하게 노령하고 되어가고 있지만 이 노후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제적으로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드문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부모를 봉양한다거나 또 자녀를 부양하는 등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정작 본인에 대한 이런 보험들 또 노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실비보험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계속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세 만기다 그러면은 100살까지 보험료가 오르면서 계속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많이 오르게 되면은 소득이 끊기는 시점에서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네. 아니 근데요. 보험료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리 보장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1, 2년도 아니고 오래 유지를 못하면 그것도 손해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 실비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죠. 자기 부담금이 옛날에 5천 원밖에 안 되니까 또 100% 보장이 다 되니까 너무 좋으니까 무조건 유지해라.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근데 보험료가 얼마예요? 보험료가 나중에는 비싸죠. 예,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비보험은 어느 보험사나 내용이 다 똑같아요, 지금은. 네. 질병상해 입원 5천만 원, 통원 30만 원 한도로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자기 부담금이 5천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좋다 하기는 했지만 네. 보험료가 2배, 3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르는 폭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왜 오르는 폭이 크냐 하면 사실 실비보험에서 병원에서든지 약간 장사를 하다 보니까 과잉 진료라든가 무분별한 이런 진료가 늘어나면서 보험료 부담이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부분 중에서 도수 치료라든지 MRI라든지 비급여 영양주사 같은 부분을 특약으로 빼면서 보험료가 많이 낮춰진 게 작년에 출시된 이제 착한 실비보험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하시고 만약에 이제 지금 새로 가입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1년에 병원 몇 번 안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절반 이상 저렴한 착한 실비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네. 나중에 오름폭도 적고 그래서 100세까지 유지하는데 좀 부담이 덜하겠죠. 그래서 과거에 좀 오름폭이 높고 3년마다 5년마다 보험료 폭탄을 맞는 이런 보험보다는 건강하신 분들은 빨리 착한 실비로 갈아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야 다행이지만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나갈 돈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유지를 하고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에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그 최소한의 기준이랄까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 실손보험에 대한 의료비 보장에 대한 건 많이 말을 했으니까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보험하면은 실손의료비 보험 다음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게 암보장이에요. 암보험. 네. 그렇죠. 광고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지금 시대에 암으로 사망했다는 얘기
뭐 주변 사람들 별로 얘기 못 듣지 않나요? 맞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엔 뭐 집안 기둥뿌리가 뽑힌다 그러는데 맞아요. 요즘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TV 뭐 이런 그 연예 뉴스 이런 것만 봐도 연예인들도 암 투병을 했다가 다시 복귀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이처럼 이제는 암이라는 질병이 불치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인데 중요한 건 이 암보다는 이제는 오래 사는 오늘의 주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보험이잖아요. 그 고령화에 맞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 진단과 심장 질환 진단이라고 해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이런 것들 보장 범위 넓은 것에 대해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뇌와 심장에 어떤 질병이 발병을 하게 되면 치료를 뭐 약물로 하기도 하지만 사실 좀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시술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데 그 시술이나 수술 이후에 후유 장애가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수술을 하고요. 그 후유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꾸준한 치료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암보험보다는 지금은 이제 뇌혈관과 심혈관에 대해서 준비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건강보험 가운데는 우리가 가장 이제 기본이라고 한다면은 의료 실손보험인데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의료 실손보험을 준비를 했는데 그 보장 한도가 이제 상해나 질병이 각각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중증 질환으로 인해서 그 5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를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대비해서 이 폭넓은 그 수술비 또는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폭넓은 그런 진단비들을 잘 준비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이 종합 건강보험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보험들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또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는 이제 실비보험하고 종합보험 잘 준비하고 네. 질병 후유장애 특약 같은 걸로 이제 치매 같은 걸 보장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최근에는 이제 치매 보험이 잘 출시가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치매 보험도 중증 치매만 보장해 줬었는데 최근에는 치매 보험이 CDR 등급 1등급 경증 치매부터 보장해주는 치매보험도 나와 있고 나중에 이제 3등급 이상 중증 치매가 되면은 이제 간병비까지 매월 주는 이런 보험들이 잘 출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대 질환도 물론 잘 준비해야 되지만 2대 질환 먼저 준비해 놓고 보통 이제 혈관계통, 뭐 협심증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 오고 난 다음에 치매가 발병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따라서 2대 질환과 더불어 치매 보험도 잘 준비해 놓으셔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나중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질병에 대한 보장이 완벽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노후를 대비한 보험 중요성은 알겠는데 과연 그러면 노후가 몇 살부터예요? 60살부터인지 70살부터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노후를 대비한 보험은 언제부터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예. 네. 우선 그 이유는요. 이 월 보험료와 또 그 월 보험료를 내는 총 보험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암 진단비를 3천만 원을 가입을 하고 네. 그리고 20년 납에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한다고 전제했을 때 네. 25살 정도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대략 한 월 한 2만 6천 원 정도로 가입이 가능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내가 당장 좀 어려워서 그 2만 6천 원 납입하는 게 어려워서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준비하겠다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 그러면 만약에 20년 뒤에 한 45살이 되었을 때 역시 동일하게 이 암 진단비 3천만 원에 20년 납에 100세 만기로 해서 보험을 가입한다고 전제하면 월보험료가 대략 한 4만 8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차이가 있구나. 물론 이제 25살 가입했을 때 보면 월보험료 차이가 2만 2천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작다고 하면 작을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근데 이거를 20년 동안 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25살에 준비하게 되면은 그 총 납입 보험료가 620만 원에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어허. 만약에 45살에 네. 이걸 준비를 하게 되면 총 납입 보험료가 1,15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와, 2만 원 정도 차이인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총 납입 보험료 자체가요. 53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암 진단비에 대한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사실 이분이 다른 어떤 진단 자금이나 또는 수술 담보들을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계산되는 금액들 그 금액이 더 많아지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제 노후를 대비한 보험에 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총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우선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장 아플 때 처음에 발생하는 비용인 병원비에 대한 의료비를 준비하시는 것을 제일 먼저 한번 잘 가입돼 있는지 검토해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암 보장도 중요하지만 이제 불치병이 없다라고 해서 뇌와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비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보장들을 최대한 일찍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연령이 언제냐에 따라서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내 연령에서 필수적으로 빨리 준비하는 게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들 혹시 있나요? 라는 것들을 좀 검토를 해봐서 빨리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중요한 거는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보험 준비에 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도 앞으로 내 보험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은요, 오늘 전문가분들의 이야기 통해서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랄게요.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그리고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또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들의 보험을 재정비해보는 시간입니다.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해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의 보험을 한번 리모델링해 볼까요? 이번 사례자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 수원에 거주하시는 50대 주부의 사례인데 네. 주부께서 보험을 가입하신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보험 너무 많이 가입했어요. 근데 내고 있는 보험은 많은 것 같은데 보장이 잘 돼 있는지 방송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한번 저희 가족들 보험도 검토해 주시겠어요? 하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자, 얼마나 내고 계셨는지 엄청난 제가 대본 미리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보험 부자. 와. 자, 이 대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시간 관계상 제가 네. 남편분 것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가족 4인 가족이거든요. 4인 가족의 월보험료가 무려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니, 이거 그런데 웬만한 회사 월급보다도 많을 수 있거든요.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대표이시기 때문에 이런 와우. 정도는 뭐 어렵지 않으셨다. 자꾸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거 별거 안 하니까 가입하셨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야. 그런데 저축을 빼고 100만 원 정도 저축을 하셨고요. 그 나머지 보장들은 전부 다 건강보험으로 다 소멸성으로 가입을 하신 건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가입하셨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네. 네. 보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분이 가지고 계신 총 13건의 보험 가운데서 우선 S생명에 완납된 보험이 지금 2건을 가지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S화재의 지금 운전자 보험이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S화재 역시 건강보험이 지금 3건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S생명의 건강보험 4건. 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남편분 거만 월 144만 1,933원 이렇게 와. 내고 계십니다. 우선 완납된 보험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S생명에 가입하신 이유가 이제 제조업에 종사하고 계시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설계사분들이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인연이 된 S생명의 설계사분께 작은 거 하나 들어줬다가 그게 시작이 돼서 이제 그분이 잡고 온 게 아니라 그분이 퇴사하고 나서 새로운 담당자가 됐다라고 해서 인사드릴 겸 와서 어려우니까 또 하나만 제발 가입해 주세요 야. 하면서 거절을 못 하셔가지고 얼마 안 한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늘려갔다고 해서 이 보험은 결국에는 완납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야. 그리고 2010년 3월 25일 날 가입하신 이제 운전자 보험 3,000원짜리예요. 근데 이거 왜 가입하셨냐? 3,000원이면 뭐. 이것도 얼마 안 해서인데 네. 중요한 건 이건 또 S 화재예요. 지인분 그러니까 동창생이신데 그분이 이제 취직을 하셨다고 해서 이거 하나만 가입해줘. 이 작은 거 3,000원짜리 하나로 시작한 보험들이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그게 시작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S화재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보면 33만 5,410원을 납부하고 계신 중이었는데 네. 여기 보면 이제 적립보험료가 과다해요. 아까 적립보험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거다, 그거. 네. 예, 그리고 여기 보장 내용을 보니까 30만 원짜리 보험하고는 상관없이 소외감 300만 원에 중대한 질병 보장 이 정도만 있어요. 나머지 상해 담보 굉장히 좀 비싼 보험을 내고 계시고 그래서 기본 계약을 제외한 또 나머지 특약이 모두 갱신형. 그래서 보장은 별로 없는데 그냥 보험료만 과한 이런 케이스였고요. 또 S화재 유비무합
같은 경우에도 적립보험료가 굉장히 좀 비싸서 거의 뭐 보험료의 70% 이상을 적립보험료를 내고 계셨고 또 만기는 또 59세로 되게 짧아요. 그래서 암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급성 신경 진단비가 있는데 이 59세 안에 걸릴 확률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별로 쓸데없는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S화재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세까지 보험료가 거의 50년 동안 오르면서 낸다는 얘기고 네. 또 S화재 통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비보험을 가입 중이신데 물론 이제 이거 옛날에 가입한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약간의 보장 내용은 좋아요. 하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좀 갈아타려고 했더니 이분의 어떤 경력 사항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냥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적립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의 아무래도 회사 대표이시다 보니까 좀 보험료를 많이 책정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과하게 집어넣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생명에 보게 되면은요, 종신보험이 지금 2건 있으신데, 하나는 2015년도에 가입한 상품으로 이제 이미 절반 정도 지금 납입을 하셔서 그래서 유니버설 기능을 이제 활용하시도록 그래서 유지하시도록 이제 권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2017년 가입한 종신보험은 이제 지금 현재 2년이 지나 있는 상태인데요. 보험료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보험사에 있는 상품하고 비교했을 때 더 저렴한 곳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분이 사망보험금이 좀 필요로 하시다라고 한다면 변경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불필요하다고 하면은 차라리 해약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S생명 지금 여기서 상해보험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거는 사실 가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그 보장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대중교통 상해 사망 1억 5천, 그리고 일반 자동차 탑승 중 교통 상해 사망 7,500만 원, 그리고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교통 상해 사망 1억 원, 교통 상해 사망 1,000만 원. 사실 이 상해로 사망할 확률이 전체 사망 가운데 100%라고 한다면은요. 네. 2%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요? 예. 정말 다쳐서 사망하는 것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를 원한다면은요. 일반 사망을 준비하시는 게 맞는 거죠. 이 보험의 특정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특정 그 상해 사망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장 한도가 그만큼 좁고 받을 확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보험들은 처음부터 가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S화재 운전자 보험에 또 한번 검토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라는 보장인데 이게 운전자 보험 아마 2개 이상 가입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걸요. 한번 거기에 증권 들여다보면은 이 담보가 들어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보장은요. 자동차 보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가입하는 의무보험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충분한 보장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복해서 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걸로 추가적으로 계속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없던 거네 새로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 역시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무려 3개. 아하.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망 보장이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을 가입하실 때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죽었을 때 가족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어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창인 지인과 그다음에 생명사의 설계사분께 사망에 조금 치중한 보장을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되신 건데. 그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고 가입을 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진단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분의 리모델링 결과 진짜 마법 같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결과 확인을 좀 해볼게요. 좀 네, 짚어주시죠. 결과 보면은 네. 적립금만 삭제해도 사실 많이 절약이 돼요. 아. 근데 보장도 당연히 좀 넓혀드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완납이 됐던 2개의 보험이 있어요. S생명사에. 완납된 거는 물론 만기가 짧지만 굳이 보험료 납입이 끝났으니까 해지하시는 것보다는 7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도록 남겨뒀고요. S화재 실비가 포함된 통합보험이 있거든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립금은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갱신 특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해지를 하고 유지하는 걸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다만 이 적립보험료가 다 뺄 수는 없었어요. 과거에 만든 실비보험은 최저 적립보험료를 얼마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다 빼지는 못하고 한 2만 원 정도를 빼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S생명사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사망보험도 필요했기 때문에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유니버설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대체 납입이 돼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만 납입을 하면은 냈던 보험료로 계속 대체 납입이 되면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드려서 2022년도에
이 대체 납입을 시작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망보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지하는 걸로 남겨드렸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납입 기간이 10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절반 이상을 내는 시기가 이제 2022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납입을 한다면 나머지 뒷단의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알려드려서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당분간은 이 보험료를 그래도 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있겠지만 워낙에 많이 내시는 부분이셔서 뭐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았습니다. 신규로 보완했던 이제 상품들을 살펴볼 텐데 L손보 무해지 상품으로 통합보험 그리고 D손보 무해지 상품으로 통합보험 이렇게 통합보험이 2개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전부 100세 만기인데 보장 내용을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왜 이렇게 2개로 보완을 해드렸냐면 연령이 지금 51세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0세가 넘어가면 좀 보장이 다르다고. 40세랑 50세랑 네. 10년 단위로. 그러다 보니까 한 회사에만 준비를 한다면 이분의 어떤 연봉이나 이런 그 가정의 위치에 따라서 적절한 보장을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보장을 그래도 저렴하게 준비를 한다면 한두 군데의 회사로 좀 나눠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좀 더 많은 보장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회사를 2군데로 나뉘어서 준비를 해드렸던 점이고요. 나머지 부수적인 이런 짜잘한 특약들은 사실 보험료 비교를 해가면서 둘 중에 저렴한 것으로 분배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M손보 운전자 보험으로 10년만 내고 100세까지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아까 운전자 보험 4개 가지고 계셨는데 총 보험료가 대략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 좀 넘었나? 그 정도 될 거예요. 11,700원 이걸로 충분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보험료는 기존에 144만 1,933원 내고 계셨었는데 월보험료 62만 3,374원으로 와. 보험료를 줄여드렸습니다. 리모델링에서 총보험료도 많이 줄여드렸는데 왜냐하면 갱신형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도 많았던 것을 삭제해드리고 그리고 불필요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돼 있는 것들을 없애드리면서 실손보험은 잘 가입하셨는데 이제 이걸 변경을 하자니 약간의 이제 치료력이 있으셔서 1, 2년 정도의 위나 이런 장 같은 쪽에 부담보가 걸리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유지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감액 유지를 추천을 드렸고요. 생명보험사의 상품은 보장은 그대로 받을 수 있되 총납입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대체 납입 전환 제도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규로는 생존성 담보인 손해보험사의 진단비와 수술비 등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서 지금 남편분의 보험을 이렇게 많이 줄여드렸는데 가족분들의 보험도 매우 많이 줄여드렸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많이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험료를 많이 줄여드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가 줄었다고 해서 보장이 준 게 아니라 보장이나 만기 기간은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60만 원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보험을 140만 원 이상을 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80만 원씩 한 달에 세이브를 해서 이 적금을 따로 드셔도 나중에는 진짜 노후를 대비하실 수 있을 만한 돈인데 자,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셔서요. 이렇게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그리고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또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보험 정보들 전해드리다 보니까요. 저희 프로그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